친정 부모님 효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며느리가 시댁 제사는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정성껏 차린 제사상은 이미 쓰레기통 속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 명숙은 며느리의 충격적인 전화를 엿듣게 되는데 시댁은 무시하고 친정만 챙기던 며느리의 진짜 속셈, 명숙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더 많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명숙은 시어머니의 기일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정성껏 준비한 제사 음식들이 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명숙은 촛불을 켜며 시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진호와 지은이는 오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 생신이라고 하더군요. 명숙이 혼잣말을 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휴대폰 알림음이 계속 울렸어요. 명숙이 휴대폰을 확인하니 지은이 올린 사진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생일 파티장에서 환하게 웃는 아들 진호와 며느리 지은의 모습이었죠.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명숙이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상 앞에 앉아 정성껏 절을 올렸어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진호와 지은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은이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 이 냄새가 뭐야? 집안이 온통 기름 냄새네. 지은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기일이라 제사를 지냈거든. 늦었네.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런 냄새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집이 무슨 시장 같아요. 지은이 제사상을 보더니 얼굴을 더욱 찌푸렸습니다. 진호는 피곤하다는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이런 기름진 음식들을 밤늦게 해놓으면 어떡해? 진호가 제사상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기일인데.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제사를 해요? 다 옛날 일이라고요. 지은이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들을 하나씩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지은아, 그건 제사 음식인데. 명숙이 급히 따라갔습니다. 지은이 이미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쏟아부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름진 음식 먹으면 몸에 안 좋아요. 어머니 혈압도 높으신데. 지은아, 그게 무슨 짓이야?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이미 대부분의 음식을 버려버렸어요. 어머니, 건강 생각하셔야죠.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지은이 태연하게 말하며 손을 씻었습니다. 진호가 뒤늦게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뭔 일이야? 진호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또 제사 음식 만드셔서 정리했어요. 몸에 안 좋잖아요. 진호가 쓰레기통을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지은이 말이 맞아. 요즘 누가 제사 지내?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 안 해. 명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너희들이 안 와서 내가 혼자라도. 그러게요. 어머니 괜히 혼자서 고생하지 마세요. 지은이 명숙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맞다. 다음 달에 저희 부모님이 크루즈 여행 가시는데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크루즈 여행? 명숙이 되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유럽 크루즈요. 부모님 평생 소원이셨거든요. 3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3천만 원? 명숙이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내 부모님 효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도 당연히 이해하시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큰 돈을. 어머니,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 돈이 없으세요? 지은이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말문이 막혔어요. 지은아, 그게 아니라. 어머니, 시댁 재산은 구습이니까. 안 지키는 게 당연하지만요. 자식으로서 친정 부모 챙기는 건 현대인의 기본 도리예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어이가 없어서 진호를 바라봤어요. 진호야, 네가 뭔 생각이니? 엄마, 지은이 부모님도 우리 식구잖아.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진호가 지은의 편을 들었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갑자기 3천만 원이라니. 어머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갑작스럽다고요? 정말 실망이에요.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진호를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그냥 올라가요.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시니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일 이야기하자. 진호와 지은이 계단을 올라가며 사라졌습니다. 명숙이 혼자 남겨졌어요. 부엌 쓰레기통에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제사 음식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명숙이 중얼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영정 앞에 촛불이 아직 타고 있었어요. 명숙이 촛불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혼자네요. 그때 위층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예요. 네, 아직 안 주셨어요. 그 건물주 할머니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명숙이 소리를 죽이고 계단 밑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맞아요. 건물 하나 가지고 계신 게 다예요. 오빠 빚 갚는 것도 그걸로 해결해야죠. 지은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명숙의 온몸이 굳어갔어요. 아, 그거요? 등기권리증은 안방 장롱에 있더라고요. 어제 확인했어요. 치매 걸린 척하고 요양원에 보내면 간단할 것 같은데. 명숙이 계단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네,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처리할게요. 그 할머니 원래 얼마 안 사실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이 주저앉으며 가슴을 쳤어요. 이런 배신이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과 10년 동안 며느리로 모신 지은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명숙이 떨리는 손으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명숙이 상자를 꺼내 열었습니다. 30년 전 낡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정우 변호사. 명숙이 명함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 시장에서 장사할 때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던 청년을 몰래 도와준 일이 떠올랐어요. 그 청년이 바로 정우였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해야겠구나. 명숙이 명함을 꽉 쥐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이용만 하려 한다면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일찍 일어나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만에 연락이었지만 정우는 명숙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우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이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정우야, 미안하다. 갑자기 연락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정우의 따뜻한 목소리에 명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급한 일이 생겨서. 물론이죠. 지금 당장 시간 괜찮으세요? 제 사무실로 오시죠. 1시간 후. 명숙은 정우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가 차를 따라주며 명숙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명숙이 어젯밤 일어난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이 제사 음식을 벌인 일부터 크루즈 여행비 요구, 그리고 전화 통화에서 들은 충격적인 계획까지 모든 것을요. 정말요? 며느리가 그런 말을? 정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등기권리증 위치까지 파악해놨더라고. 나를 치매 걸린 척하고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도 세우고 있고. 사장님,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노인학대죠.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정우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아들까지 그 계획에 끼어 있는 것 같아서.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며느리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정우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재산을 보호할 방법도 마련해야겠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그날 오후 명숙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 친정 식구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와 오빠까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저희 부모님과 오빠예요.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인사를 하려 하자 지은의 오빠가 먼저 나섰어요. 안녕하세요. 지은이가 평소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집이 정말 크네요.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부러워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명숙이 겸손하게 말하려 하자 지은의 오빠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족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요? 명숙이 되물었습니다. 지은이 빠르게 개입했어요. 오빠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요. 지은이가 친정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 자금을 명숙이 말을 시작하려 하자 지은의 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빠가 빚이 좀 있어요. 5억 정도 되는데. 5억? 명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의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사업이 잘못돼서 이대로 두면 저희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어. 지은이 명숙의 손을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은아, 5억은 너무 큰 돈이야. 어머니 건물 담보로 대출 받으시면 간단해요. 저희가 이자는 다 갚을게요. 지은의 오빠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런 큰 결정을 갑자기.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저희가 정말 절실해요.
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진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식구들 다 와 있네. 진호가 지은의 가족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지은이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오빠 일 때문에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드리고 있었어. 진호가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이 진호의 반응을 살폈어요. 엄마,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게 좋겠어. 진호가 지은의 편을 들었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5억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어머니, 건물이 20억은 할 텐데 5억이 뭐 어려우세요? 지은의 어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명숙이 기가 막혔어요.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어머니,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지은의 오빠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숨이 막혔어요. 우선 저녁 먹고 천천히 이야기하자.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면서 정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말이요. 저녁 식사 중에도 지은의 가족들은 계속 건물 담보대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숙이 점점 부담스러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저희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지은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어젯밤 들은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 좀 생각해 볼게. 어머니, 내일까지만 생각해 주세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지은의 어머니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내일 답을 줄게.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단순히 돈이 있는 사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죠. 새벽이 되자 명숙은 정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지금 만날 수 있어? 다음 날 오전 명숙은 정우와 만나 어젯밤 일어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정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군요. 5억이라는 큰 금액을 요구하다니. 정우야,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 아들까지 그들 편에 서 있으니. 명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완벽한 계획을 세웠거든요. 계획? 네, 며느리와 그 가족들이 실제로 어떤 짓을 하려는지 확실한 증거를 잡을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재산을 완전히 보호하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명숙이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재단 설립 서류예요. 사장님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으로 전환하는 거죠. 재단? 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손 뗄 수 없게 됩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되거든요. 명숙이 눈을 크게 뜨며 정우를 바라봤어요. 그럼 내 건물이 사장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사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시게 됩니다. 대신 상속은 불가능해지죠. 정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명숙이 깊게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내 아들인데. 사장님, 어젯밤 상황을 보세요. 아드님이 정말 사장님을 생각한다고 보이시나요? 정우의 말에 명숙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우선 오늘 하루만 더 지켜보죠.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날 오후 명숙이 집에 도착하자
지은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에. 좀 갔다 왔어. 명숙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관심 있는 듯 물었어요. 어디 아프세요? 나이가 드니까 이곳저곳이 아프지. 명숙이 거실로 들어가자 지은이 따라왔습니다. 소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중개업체 사장님이세요. 중개업체? 명숙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중개업체 사장이라는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담보대출? 명숙이 지은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건물 담보로 대출 받는 거요. 나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시간이 정말 없어요. 오빠가 다음 주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요. 지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라는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절차는 간단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일주일 안에 돈이 나와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왔네? 명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이 당황한 듯 변명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미리 준비한 거예요. 내가 언제 도와준다고 했어? 어제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지은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 사장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 건물이면 10억까지도 가능해요. 5억은 정말 쉬운 금액이거든요. 10억? 명숙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건물 가치가 충분해요. 어머니가 원하시면 더 많이도 가능하고요. 명숙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지. 나는 5억도 부담스러운데. 어머니, 그럼 일단 3억만이라도 해주세요. 정말 급해요. 지은이 명숙의 옷자락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그때 진호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진호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지은이 빠르게 설명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아직 결정을 못 하시겠대. 엄마, 왜 그러세요? 어제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진호가 명숙을 다그쳤습니다. 명숙이 서운했어요. 진호야, 이런 큰 일을 하루 만에 결정하라는 게. 엄마, 가족이 위급한데. 뭘 그렇게 망설여요? 진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진호야,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니? 엄마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지은이 오빠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진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이기적이라고? 엄마, 솔직히 말해요.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다 우리 거 아니에요? 미리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진호의 말에 명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그런 말을 진호야? 뭐요? 사실이잖아요. 엄마도 알면서.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요? 진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진호를 말리려 했어요. 여보,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심하게? 이게 심한 거야? 엄마가 더 심하지. 진호가 소파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명숙이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때 김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일정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내일까지 결정해 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 사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명숙이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지은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진호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위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명숙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진심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 보였습니다. 알겠어. 내일까지 생각해 볼게. 명숙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은이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내일 꼭 좋은 답 주세요. 엄마 진호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안방에서 명숙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내일 재단 설립 절차를 시작하자. 사장님, 무슨 일 있었어요? 내 아들이 내가 죽으면 어차피 다 자기 거라고 하더라고.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가 안타까워했어요. 사장님, 힘드시겠지만 이제 결정하신 거죠? 응,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내 재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싶어.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죠. 전화를 끊고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명숙은 일찍 일어나 정우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아직 잠들어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이제 마지막 결별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우의 사무실에서 명숙은 재단 설립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사장님,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명숙의 집 복지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어요. 정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우야,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길이구나. 사장님, 후회하세요? 아니야. 오히려 속이 시원해. 내 재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됐으니까. 명숙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사장님, 며느리가 실제로 어떤 짓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며칠 더 지켜봐야겠어요. 무슨 뜻이야? 가짜 중개업체를 통해서 실제로 서류를 위조하려 할 겁니다. 그 순간을 잡아야 법적으로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거든요. 정우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는 며칠 더 연기를 해야겠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날 오후 명숙이 집에 돌아오자 지은이 친정 식구들과 함께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어머니, 오빠,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명숙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친척들이에요. 어머니 결정 들으러 왔어요. 지은의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명숙이 불편함을 느꼈어요. 결정이라니. 어머니, 어제 오늘까지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은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명숙을 바라봤어요. 사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서 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지은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아세요? 그래도 5억이라는 돈이 어머니, 건물 하나 갖고 계시면서 5억이 뭐 대수예요? 지은의 친척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숙이 당황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머니,
사실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 건물이 20억은 좋게 할 거래요. 지은의 오빠가 말했습니다. 명숙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건물 가격을 알아보셨어요? 당연히 알아봐야죠. 담보 대출 받으려면요. 지은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숙이 기가 막혔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어차피 하실 거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때 진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한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여보, 어머니가 아직도 망설이고 계셔. 지은이 진호에게 달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진호가 명숙을 노려봤어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결정하기로 했잖아요. 진호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신중하게? 엄마가 지금 가족들을 버리는 거예요? 진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은의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시어머니가 며느리 친정을 도와주기 싫어하나 보네. 요즘 시대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 건물 하나 가진 게 그렇게 대단하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명숙이 위축되었습니다. 지은이 명숙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지은아, 일어나.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 가족이 다 죽어요. 지은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명숙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럴 때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도와줘요? 가족이 어려울 때 외면하시면 안 되죠. 건물 주시면서 5억도 못 내주세요? 사람들의 비난에 명숙이 숨이 막혔습니다. 진호도 엄마를 다그쳤어요. 엄마, 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진호야, 엄마가 그렇게 이기적인 줄 몰랐어요. 진호의 말에 명숙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김 사장이라는 남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어머니,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김 사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은이 반가워하며 달려갔어요. 사장님, 어머니가 아직 좀 망설이고 계세요. 아, 그러세요? 어머니,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김 사장이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명숙이 불안감을 느꼈어요. 무슨 기회요? 요즘 금리가 낮아서 지금이 대출받기 딱 좋은 시기거든요. 조금만 늦어도 조건이 나빠질 수 있어요. 김 사장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명숙이 서류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서류들이 어머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김 사장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명숙이 펜을 받으려다 멈췄어요. 잠깐, 이 서류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어요.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오늘 서명하지 않으면 내일은 안 돼요. 지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은행 승인 기간이 있어서요. 명숙이 서류를 보려 하자 지은의 오빠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믿으세요. 절대 손해 안 보게 해드릴게요. 그래도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어머니, 지금 이 순간에도 이자가 불어나고 있어요. 지은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명숙이 압박감에 못 이겨 고개를 떨궜어요.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명숙이 마지못해 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명숙이 서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명숙을 부축했습니다. 명숙이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괜찮아.
잠깐만 명숙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정우의 말을 떠올렸어요.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던 말을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명숙이 문틈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없으면 서로 어떻게 재산을 나눌지 의논하고 있었어요. 명숙의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늦게 명숙이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지은이 안방 장롱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명숙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는데. 지은이 중얼거리며 서랍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기권리증을 찾아냈어요. 찾았다. 지은이 기뻐하며 등기권리증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명숙이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지은이 진호와 함께 거실에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드디어 찾았어. 지은이 등기권리증을 진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진호가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어머니 동의 없이도 할 수 있겠네. 응, 내일 아침에 바로 서류 작성하러 가자. 지은의 말에 명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의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나중에 문제 제기하면 어떡하지?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내가 어머니 약에 수면제를 좀 섞어뒀거든. 며칠 더 지나면 치매 증상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수면제? 응, 그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우리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지. 지은의 계획을 들은 명숙이 몸서리쳤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신을 해치려 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지은아,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위험? 어머니가 늙어서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하면 되잖아. 누가 의심해? 지은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명숙은 정우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어젯밤에 지은이가 내 등기권리증을 훔쳤어. 뭐라고요? 사장님, 지금 바로 만나죠. 1시간 후 명숙은 정우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지은과 진호의 범죄를 확실히 잡아낼 때가 온 거였어요. 사장님, 오늘 며느리가 실제로 서류를 위조하러 갈 겁니다. 그 순간을 잡아야 해요. 어떻게? 제가 미리 준비한 보안 요원이 따라갈 거예요. 모든 과정을 녹화할 겁니다. 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명숙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이제 정말 끝을 내자. 그날 오후 지은이 김 사장과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명숙의 등기권리증과 위조된 서류들을 들고요. 하지만 이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정우가 보낸 보안 요원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리요. 은행에서 지은이 명숙인 척하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죄송한데 본인 확인을 위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명숙 님이시죠? 지금 담보대출 신청하셨는데. 네, 저는 그런 신청한 적 없는데요. 명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당황했어요. 그럼 지금 오신 분이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출 신청한 적 없어요. 전화가 끊어지자
은행 직원이 지은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죄송한데 본인이 직접 안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지은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기억을 잘 못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오셔야겠는데요. 어머니 몸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시거든요. 지은이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럼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겠네요. 왜요? 서류는 다 갖고 왔는데. 지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은행으로 들어왔어요. 박지은 씨죠? 네. 왜요? 지은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거든요. 한편 그 시각 진호는 회사에서 갑자기 찾아온 경찰에게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방조제와 공범 혐의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부인이 저지른 범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입니다. 진호가 끌려가면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어머니 재산을 노렸다면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인간이 아니네. 그날 저녁 명숙은 정우와 함께 자신의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우가 명숙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명숙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우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네, 명숙의 집 복지재단이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때 건물 1층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명숙의 집 복지재단 개소식이라고 써 있었어요. 어머니, 누군가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명숙이 돌아보니 지은이 보석으로 풀려나 달려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를 왜 신고하셨어요? 지은이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명숙이 차갑게 바라봤어요. 지은아, 너는 이미 내 가족이 아니야.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지은아, 너는 내 제사 음식을 쓰레기라고 했지. 그리고 내 재산을 노렸고 나를 치매 걸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 어머니, 그건 이제 내 재산은 모두 사회에 기부했어. 너희가 손 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충격을 받았어요. 기부요? 전부 다요? 그래, 전부 다. 이제 너희는 내 인생에서 나가줘. 명숙이 등을 돌리며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이 뒤에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명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우가 명숙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정우야,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명숙이 감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이 저에게 해주신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날 밤 명숙은 자신의 새로운 숙소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아닌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박명숙이 된 거였어요. 2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명숙은 재단 사무실에서 노인 급식소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차를 가져다 주며 앉았어요. 사장님, 급식소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 정우야, 네가 없었다면 이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었을까?
명숙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진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진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명숙이 차갑게 바라봤어요.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엄마, 들어보세요. 지은이가 감옥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진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경계하며 일어났어요. 무슨 이상한 짓? 지은이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엄마 재단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진호의 말에 명숙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정우가 물었어요. 무슨 계획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단 돈을 노리는 것 같다고. 그 순간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명숙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명숙의 집 복지재단입니다. 박명숙 이사장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이 긴장했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기자입니다. 재단 운영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무슨 궁금한 게 있으시죠? 재단 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숙이 당황했어요. 정우가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어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계속 의혹을 제기했어요. 그럼 내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사 마감이 있어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숙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정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장님, 누군가 고의로 재단을 흔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은이 친정 오빠가 뭔가 하고 있다던데. 지은이 오빠? 명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5억 빚 때문에 아직도 쫓기고 있대요. 그래서 엄마 재단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것 같아요. 정우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재단 건물 앞에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부정재단 해체하라. 가짜 자선단체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명숙이 건물로 들어가려 하자 시위대가 둘러쌌습니다. 당신이 박명숙이죠? 재단 돈 어디에 썼어요? 노인들 위한다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거친 비난에 명숙이 위축되었습니다. 정우가 급히 나와서 명숙을 보호했어요. 사장님,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건물 안으로 들어온 명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선량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비난을 받다니. 정우야, 나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장님, 저도 알아요. 누군가 고의로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지은의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따라왔어요. 안녕하세요. 박명숙 씨. 지은의 오빠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들이 여기 왜? 돈 때문에 왔어요. 우리 빚 갚을 돈을 여기서 해결해야겠더라고요. 지은의 오빠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정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여긴 사유재산이에요. 사유재산? 이게 원래 우리 것 아니었나요? 지은의 오빠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숙이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게 뭐예요? 재단 설립이 무효라는 법원 결정문이에요. 치매 걸린 사람이 한 기부는
법적 효력이 없다더군요. 명숙이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가 서류를 확인하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가짜 서류예요.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적 없어요. 가짜요? 확인해 보세요. 지은의 오빠가 휴대폰을 꺼내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틀었어요. 네, 법원입니다. 박명숙 관련 재단 설립 무효 소송은 어제 원고 승소로 결정됐습니다.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사장님, 뭔가 이상해요. 저희가 그런 소송을 당한 적이 없는데. 정우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은의 오빠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이 건물은 다시 박명숙 개인 소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대출 받을 수 있다고요. 그때 밖에서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이 창밖을 내려다보니 더 많은 시위대가 몰려들고 있었어요. 재단 해체하라. 사기단체. 문 닫아라. 함성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명숙이 가슴을 잡고 비틀거렸어요. 사장님. 정우가 명숙을 부축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우야, 숨이 안 쉬어져. 사장님,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명숙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이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아온 몸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었어요. 119에 신고하세요. 정우가 소리치며 명숙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명숙의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정우야,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명숙이 눈을 감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병원 중환자실에서 명숙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진호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깨어나셨네요. 진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어렴풋이 주변을 살펴봤어요. 정우는 어디에? 정우 씨는 재단 일 때문에 바빠요. 엄마 걱정은 제가 할게요. 진호가 명숙의 가방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이상함을 느꼈어요. 진호야, 내 가방을 왜? 엄마, 중요한 서류들이 있을까봐 확인하는 거예요. 진호가 가방에서 열쇠들을 꺼냈습니다. 명숙이 깨달았어요. 진호가 자신의 금고 열쇠를 찾고 있다는 거요. 진호야, 그걸 왜? 엄마, 지금 재단이 위험해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요. 진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숙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엄마가 정신이 없으실 때 제가 대신 처리할게요. 진호가 명숙의 손을 억지로 잡고 서류에 지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명숙이 필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어요. 진호야. 안 돼. 엄마, 가만히 계세요. 금방 끝나요. 그 순간 명숙이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 사람이. 제 손에 강제로 명숙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진호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환자분을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을 진호가 변명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가 경찰과 함께 들어왔어요. 김진호 씨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진호가 깜짝 놀랐어요. 뭐? 왜요? 의식불명 환자를 상대로 강요죄와 사기 미수 혐의입니다. 정우가 진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야. 사장님 괜찮으세요? 모든 게 해결됐어요. 정우가 명숙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습니다. 명숙이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지은이. 오빠가 벌인 일들이 모두 가짜였어요. 시위대도 돈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었고 법원 결정문도 위조였죠. 그럼 재단은 괜찮은 거야? 네, 완전히 안전해요. 오히려 이번 일로. 언론에서 재단의 진실을 제대로 보도했거든요. 정우가 신문을 보여주었습니다. 선량한 재단을 노린 악질 사기단 검거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시민들이 재단을 지지하는 성명서도 발표했어요. 후원금도 쏟아지고 있고요. 명숙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럼 지은이 오빠는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사기와 협박, 업무방해 등 여러 죄목으로 진호가 끌려가면서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더 이상 진호를 자신의 아들로 여기지 않았어요. 진호야, 너는 정말 내가 낳은 가장 큰 실수였구나. 명숙의 차가운 말에 진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제 가족관계도 정식으로 끊을 거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호가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명숙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명숙을 위로했어요. 사장님, 정말 힘드셨죠? 정우야,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며칠 후 명숙이 퇴원했을 때 재단 앞에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명숙 이사장님, 힘내세요. 재단 일 계속 해주세요. 저희가 모두 응원합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에 명숙이 감동했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보세요. 진짜 가족들이 이렇게 많아요. 명숙이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건물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에는 후원금 기부 신청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들이었어요. 정우야, 이 모든 게 정말일까? 네, 사장님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싶어 하세요. 명숙이 서류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정성이 가득한 편지들도 함께 있었어요. 이사장님께 저도 어려운 시절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해해요. 힘내세요. 우리 할머니가 이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용돈 5만 원이지만 보태주세요. 편지들을 읽으며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가 차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우야, 혈연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명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건물 1층에서는 벌써 급식소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내일부터 급식소 문을 열 수 있을까?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첫 번째 손님을 맞이할 준비 완료입니다. 명숙이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정우야,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사장님이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그날 밤 명숙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걱정할 일이 없었거든요.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며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1년 후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명숙은 명숙의 집 재단 건물 옥상 정원에서 정우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래층에서는 노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급식소에 200명이나 오셨어요. 개소 때보다 5배나 늘었네요. 정우가 운영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숙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정말 다행이야. 혼자 끼니 거르는 어르신들이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사장님, 대통령상 수상 소식 들으셨죠? 대통령상? 명숙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우가 공문서를 꺼냈어요. 네, 올해 사회봉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셨어요. 다음 주 청와대에서 시상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명숙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사장님께서 만드신 노인 복지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벌써 15개 지역에서 비슷한 재단을 설립했어요. 정말이야? 네, 사장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 많은 분들이 나서고 계세요. 명숙이 감격스러워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1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 사장님, 재단 직원이 급하게 뛰어 올라왔습니다. 명숙이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아래에 김진우 씨가 와서 면회를 요청하는데요. 명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우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사장님, 어떻게 하실까요? 만나지 않겠어. 돌려보내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내려갔어요. 잠시 후 창문 아래로 진호가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하고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숙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정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야. 혈연보다 소중한 건 진심이더라고. 사장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리고 너까지. 명숙이 정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감동했어요. 사장님, 저도 사장님이 계셔서 정말 행복해요. 한편 그 시각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은은 친정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이 알려준 말로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지은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어. 오빠는 빚 못 갚아서 야반도주했고 엄마 아빠는 시골로 내려가셨어. 이웃의 차가운 말에 지은이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지은은 배가 고파서 무료 급식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곳을 발견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익숙한 간판이 보였습니다. 명숙의 집 복지재단. 지은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겼던 시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급식소에서 도움을 받게 된 거였어요. 다음 분, 봉사자가 불렀습니다. 지은이 다가가자 명숙이 직접 배식을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이구나. 명숙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어머님, 여기서는 손님이야. 뭐 드릴까? 명숙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지은아, 사과는 됐어. 배고프지? 뭐 드릴까? 명숙이 여전히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더욱 울었어요. 제가 이럴 자격이 있나요?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은 우리 가족이야. 너도 마찬가지고. 명숙이 정성스럽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너무 잘못했는데. 지은아, 과거는 과거야. 지금은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것만 생각하자. 명숙의 너그러움에 지은이 감복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며칠 후 청와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명숙이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명숙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이 상을 받으며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진심으로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명숙이 계속 말했어요. 제 재단에 오시는 모든 어르신들,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는 상이에요. 더욱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우가 객석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쳤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명숙은 정우와 함께 재단으로 돌아왔습니다. 1층 급식소에서는 저녁 배식이 한창이었어요. 사장님, 오늘 TV에서 시상식 봤어요. 이 사장님 멋있으셨어요.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명숙이 행복하게 웃었어요. 어르신들, 오늘 뭐 드실래요?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명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가 뒤따라왔어요. 사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우야, 이제야 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명숙이 음식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정우가 감동했어요. 사장님,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당연하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계속할 거야. 그날 저녁, 명숙은 재단 옥상에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묘소 대신 이곳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무슨 생각하세요? 정우야,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줄 누가 알았겠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명숙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쾌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뿐이야. 명숙의 마지막 독백과 함께 카메라가 별이 빛나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래로는 따뜻한 불빛이 가득한 명숙의 집이 보였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시댁 제사는 구습이라 외면하고 친정만 챙기며 시어머니 재산을 노렸던 며느리와 어머니보다 아내 편만 든 아들. 이들이 받은 결과는 스스로 뿌린 씨앗의 열매였죠. 반면 명숙 곁에 남은 사람들을 보세요. 과거 은혜를 잊지 않은 변호사 정우, 진심으로 응원하는 시민들, 명숙의 집에서 따뜻한 밥을 나누는 어르신들. 65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명숙처럼 우리에게도 당당히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마칩니다. 명숙에게 응원과 위로의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